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6일날 최고인민회의를 연다고 해놓고 아직도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최고인민회의가 아직도 열지 못하고 언제 열린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적은 북한에서도 2020년 4월 10일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를 연다고 선포해놓고 12일날 여는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도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지금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민이 의미심장한 글을 실었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그냥 자력갱생, 자력부강, 일심단결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5개년기에 그리고 8기 4차 전원회의가 밝혀진 그 노선 정책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위협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글을 같지만 실제 그 내막을 자세히 정확히 들여다보면 중국도 우리 믿을 수 없다. 중국도 우리의 우방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봉쇄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요새 얼마 전부터 지금 북중국경, 신의주 북중국경을 통해서 열차가 몇 번 오가는 걸 보고 이제 북중 간의 국경 봉쇄가 신의주만이라도 풀리는가 이런 기대를 많이 했죠. 그건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북한과 상대로 장사하던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차가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이번에는 이 신의주 세관이 열리고 중국도 신의주 세관이 열리고 북중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나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7일 노동신문 사설 논설을 보게 되면 더 강력한 국경 봉쇄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적은 북한도 아무리 논설이나 사설이지만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7일에 실린 노동신문 논설을 조목조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 중국도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강력한 논설, 좋은 의미죠. 자력갱생과 자력부강, 일심단결로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자는, 그리고 김정은 주에 철저하게 뭉쳐서 8기 4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고 호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월 7일 노동신문 논설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체적 힘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새 승리를 앞당기자. 이거를 보면 여기 중국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벌써 주체적 힘이라는 것은 자력부강, 자력갱생, 일심단결, 이민위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주체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유입니다. 이게 주체입니다. 그렇다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기서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우리 혁명의 특수한 환경과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복잡한 세계의 정체 속에서 공화국이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참다운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주적 입장에서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립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자주적 입장에서, 자주적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자주를 세운다는 거죠.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유입니다, 여러분. 국방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립적으로 경제에서 자신들이 경제를 일도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자립이죠. 이렇게 자주, 자위, 자립이라는 걸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중국이 들어갔냐 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북한 논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할 때 지금 김정은 북한과 북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2300만 북한 주민들을 인질로 벌모로 잡고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지금 실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일체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우방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런 나라들의 도움도 절대 받지 않고 한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주는 그 어떤 지원 물자 심지어 식량 5만 톤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일체 받질 않고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강으로 자기 땅에서 나는 원료 자재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가용자산이라고 하죠. 총동원해서 1년에 5개년 계획 첫해 회인 2021년도 계획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미진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90% 정도는 그 목표를 달성했고 외부의 지원 단 1g의 쌀이나 1g의 세멘트, 1g의 강제도 외부의 지원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1만 세대를 건설하고 삼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1년 동안 시험을 해보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노동신문 논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헤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장애들을 뚫고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투쟁이다. 이 길에서 언제나 위고할 수 있고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직한 힘은 주체적 역량뿐이다. 혁명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의존에서는 설사 일시적으로 독을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체적 역량뿐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힘을 믿는 겁니다. 주체라는 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것. 남의 생각에 휘둘리거나 남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체적 역량이죠. 그리고 그 역량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 나는 자체로 생산하는 모든 원료자재, 그리고 국방력, 자체로 생산하는 무기, 자체로 생산하는 농산물,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역량이 바로 주체적 역량이라고 하고, 이런 지체적 역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혁명은 이 주체적 역량의 힘에 의존해서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체적 힘에 의해서 혁명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잠시는 독을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누굴 염두에 둘까요? 한국이나 미국을 염두에 둘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한국엔 포함되겠죠. 한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중국도 포함되고 러시아도 포함됩니다. 미국은 유엔 경제에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존엄과 위대함은 철두철미 자력갱생하여 강대해진 데 있으며 자존의 길은 우리 혁명의 불변침로이다. 불변침로라는 건 불변하지 않는 정책 노선이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적 힘 강화 전략을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여기 자주자전, 이것이 불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는 힘이 약한 나라는 힘이 센 나라에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민족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오늘의 세계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 잘 살아보려는 것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가 내세운 웅대한 목표를 하나하나 실속 있게 점령해 나갈 때만이 우리식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북한이 이 논설 같은 것은 당정인의 조직비서나 다 검토해 보지만 김정은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보고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고인민회의나 김정은의 어떤 당정의 정치국 확대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논설 같은 것은 이건 김정은에게 보고하지 않고는 논설을 쓸 수가 없고, 김정은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 바로 논설이기 때문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정책은 곧 김정은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위치하였고, 여러분 지리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 자, 영토가 붙어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이건 지리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아니죠. 미국은 저 멀리 있는 거죠. 한국이 대국이 아니죠, 여러분. 지리적으로 대국이라고 할 때는 영토와 붙어있는 나라, 일본이 지금 대국일까요, 여러분? 경제 대국은 되지만 아직 그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자체의 힘으로, 저희 혼자 힘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 당장은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지금 상당히 민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공화국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며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 미국과 남조선과 그리고 적대 세력,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자,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흉심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지역적, 세계적 범위에서 패권 쟁탈을 위한 열강들의 모순과 대결도 누굽니까 여러분?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그 열강들, 지역적, 세계적 범위에서 패권 쟁탈을 위한 열강들의 모순과 대결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건 미국만 때리는 게 아니라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봐야 됩니다. 현실은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이 아주권이며 국익수의 담보인 국가 방위력을 잠시도 늦춤없이 튼튼히 다져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런 논설을 한 적 본 거 없습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 이런 말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김정은이 지금 국경연선에 북중 국경연선이죠. 압록강 두만강에 러시아 쪽에는 그런 지뢰도 없고 철조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국 국경에만 딱 북중 국경 압록강 두만강 쪽에만 지뢰를 매설하고 100m에 하나씩 그 전기도 없는데 조명등을 설치하고 그리고 철조망을 누린 것도 모자라 전기 철조망까지 가설했고 그리고 전기 철조망도 미덥지 않아서 지뢰를 매설했고 지뢰도 미덥지 않아 이제는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탈북을 막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탈북자들은 이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탈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50m 하나, 100m에 하나. 북중 국경이 압록강이 물이 좁은 곳에는 50m에 하나씩 뽀조시 초소가 지어 있다는 거 저희가 장백현 쪽으로 쭉 돌면서 이 해산, 장백현하고 해산 국경 이쪽에는 아주 50m에 하나씩 초소가 있습니다. 약 한 개 분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통나무 집을 지어놓고 지키고 있다는 거 이미 사진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찍어서 올린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압록강 두만강 들어서던가 넘을 기미가 있으면 넘는 사람이든 들어오는 사람이든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쏩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이 압록강을 넘다 총살됐죠.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국경 봉쇄를 하니까 쌀이나 밀가루나 이런 생필품이 구하기 힘드니까 압록강을 넘다가 국경경비대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필품이나 쌀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다가 총살되는 사람들이죠.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들어서면 사격을 합니다. 조준 사격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왜 거기에 지뢰까지 매설하고 전기철조망까지 철조망 늘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전기선까지 늘어놓고 그것도 못 믿어 이제는 지뢰에다 콘크리트 장벽까지 건설하고 있을까요? 중국이 이젠 중국을 경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그대로 지금 노동신문 논설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중 국경이 이런 것도 지금 뭐 대대적으로 물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월 16일과 4월 15일에 필요한 경축 행사에 필요한 물자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 있고 그럼 대량적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무슨 지원 물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전처럼 중국에서 그냥 뭐 옥수수든 밀가루든 기름이든 설탕이든 그냥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탕이나 밀가루를 저 태국이나 캄보자 이런 쪽에서 좀 사다가 줄 수 없냐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도 견제하고 한국도 견제하려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국도 지금 상당히 견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들이 안 가면 그게 혈맹이고 정말 중요한 국가이고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면 김정은은 올림픽 열리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물론 지금은 잠시 숨고리에 들어갔지만 올림픽 경기가 끝나기 전에도 또 미사일 발사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이 가지 않는다면 대표단이라도 보내야 하는 것이 이게 혈맹이고 또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보내야 될 겁니다. 아마 김덕훈 총리가 가든지 아니면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가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자기들의 돈독하고 우방인 것을 더 만천하에 과시할 수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중국에 갔다가 올 때 코로나 뭐 한 20일, 30일 동안 격리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 사람도 보내지 않고 축전만 교묘하게 보냈던 겁니다. 왜? 중국에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 첫 번째 이 논설을 싣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엄청난 양의 방대한 양의 논설을 싣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자력갱생 자력부강 일심단결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힘도 믿지 않는다. 남의 힘에 의존하면 100% 자멸의 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북한을 다루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김정은은 이렇게 이 논설에서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나 자재를 내주지 않으면 주저앉는 경제, 발전하는 시대에 따라서지 못하는 문화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 어떤 외부적 역량이 더 끄떡없는 강력한 자립경제와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꿈과理想이 담겨 있고 민족적 향취가 넘쳐나는 것으로 하여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우수한 문화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실천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대줍니까? 중국이죠. 그러면서 자주적 국방력과 자립경제 토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논설에서 1년간, 2년간 자기들이 인민들의 일심단결될 힘으로 당이 인민을 믿고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으로 한 결과, 매진한 결과 훌륭히 수행해낼 수 있었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보았다는 거죠. 2020년, 2021년 그 오목한 시련 속에서도 굳건하게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솔직하게 많이 써놨습니다. 이건 김정은이가 봤다고 생각되는데 나라들 사이의 무역 활동과 교류 협조가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공인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국가가 취한 대응책은 일심단결된 우리민에 대한 믿음,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대용단이었다. 국가 이 봉쇄 정책, 국가 강력한 방역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과 환경은 남들 같으면, 다른 나라 같으면 사회적인 대혼란과 국가의 붕괴까지 초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게 더욱 강대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일심단결된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에 근거해서 이겨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논설은 이렇게 끝냅니다. 오늘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의 앞길에 가로놓인 도전과 난관은 만만치 않다. 엄청난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 다 안다는 거죠. 이번 논설은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라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이 북한 주민들에게 그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발전 잠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자, 자력갱생입니다. 자급자족의 토대를 더 튼튼히, 자력갱생은 경제를 자기 힘으로 일떠세우고 자급자족은 자기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토대를 더욱 튼튼히 더 완벽하게 쌓아나가야 한다. 어려울수록 더욱 분발하여 실리가 보장된 국산화, 재자원화의 결과물들을 기어이 내놓는 완강성, 조건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하여도 중도 반단하지 않고 세계적 수준으로 계속 발전 완성시켜 나가는 일관성, 이것이 우리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혼신분투하는 참된 애국자들의 풍모이다. 그렇게 해나가라는 거죠. 세계는 멀지 않아 용도자의 둘이에, 김정은이 둘이에 굳게 뭉친 천만대중의 일심단결이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위대한 강국의 실체를 어떻게 떠올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김정은의 용도 따라 자력갱생, 장엄한 포성을 힘차게 열리며 사회주의 위대한 새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력갱생, 자급자족, 자력부강, 일심단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돼서라도 자기들에게 나는 땅에서 나는 자원부원을 가지고 전기도 생산하고 화학공업도 발전시키고 금속공업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자체의 농토에서 나는 쌀을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자급자족하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모두가 다 거기에 일떠서서 일심단결하여 김정은께 충성을 다하자는 것이,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세계는 조선이 승리하는 걸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딱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국경봉쇄 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국경봉쇄가 풀리지 않아야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가 더 쉽고요. 두 번째는 자력갱생을 하는데 국경봉쇄가 왜 풀립니까? 왜 국경을 열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국경을 더 봉쇄하겠다는 이야기나 또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고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북한은 중국 사람들을 대국놈이라고 했거든요. 대국. 김일성, 김정일이도 한때 대국주의자들이라고, 중국과 관계가 높을 때 이 대국주의자들 하면 중국을 욕하는 거, 제국주의자들 하면 일본과 영국 자본주의 사회를 욕하는 겁니다. 대국주의자들하고 말할 때는 꼭 중국을 염두에 뒀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미국을 대국이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북한에. 미 제국주의라고 욕하지. 러시아 보고도 대국주의라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 뭔가 결심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대중 굴종 사상에 물젖어 있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굽신거리고 있는데 그나마 김정은이라도 중국에 굽신거리지 않겠다고 하고 교묘하죠. 혈맹이고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말을 듣고 외교적 보이콧, 공개적으로 대표단 단 한 명 보내지 않은 김정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김정은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국경 봉쇄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왜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다. 라는 김정은의 그 결심, 노동심 논설을 보내드렸습니다.